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요. 몇 번만 반복해 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1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0X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대요. 대단한 상품에 가입했죠. 2,000원씩이래요. 2,000원.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표를 그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10%라면 지금 현재가 아닌 1년 뒤 미래의 돈은 1년 뒤, 2년 뒤 미래의 돈은 110%된 금액이잖아요. 1년 뒤 금액은 한 번 된 금액, 한 번 곱해진 금액. 2년 뒤 금액은 110%두 번 곱해진 금액이라는 걸 알면 그 곱해진 것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현재 가치 더하는 문제예요, 실은. 자, 볼게요. 그럼 110%는 1.1이잖아요. 기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2000X1년 1월 1일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놓고 2000X1년 12월 31일 2년 동안 연말에 붙는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 2000X1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각각 얼마씩 부었어요? 2,000원씩 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이 금액은 현재 가치인가요? 미래 가치인가요? 1년 뒤 미래 가치, 2년 뒤 미래 가치인 거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1년 뒤, 2년 뒤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뒤 금액은 110%한 번 된 금액, 2년 뒤 금액은 110%두 번 된 금액이죠. 그럼 110%한 번 된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고칠 때는 곱해진 것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되죠. 110%의 1승으로. 1승 하나만 하죠? 그럼 2,000원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818원이 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2년 뒤에 2,000원을 보면 얘는 110%두 번 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110% 1.1에 2승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우리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는 거죠. 빼는 건 땡땡 나누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 가치로 고칠 때는 이자를 더하는 거니까 돌리면 곱하기가 된다고 그랬죠. 더하기가 돌리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 내용. 그러면 1.1에 2승은 1.21인데 1.21로 나눠도 되지만 그냥 2,000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세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럼 1652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470원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원 단위는 절사인데요. 절사는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10원 단위 70원이지만 이거를 올려서 반올림해서 3,5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70원을 날려버리네요. 그러니까 3,400원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아직 투자론에서 순현재 가치를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얘는 간단하게 뭐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그게 수익이죠, 여러분. 그런데 투자의 정의상 항상 지출액은 현재 나가고 수입은 미래 들어와요.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 현재 지출을 하잖아요. 그 다음 수입은 1년 뒤, 2년 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과 지출을 빼서 크기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시점의 돈은 가치가 다른 돈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로 일치시켜요?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하는 것. 이게 바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인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순자가 나오면 앞으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예요? 순금이죠. 후추에서 불순물 뺀 게 뭐예요? 후추에서 불순물을 뺀 게 순후추죠. 그래서 앞으로 빼면 경비, 지출, 비용을 빼면 무조건 우리는 순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에요. 되셨나요? 이게 순현재 가치랍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다만 이때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이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이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래요. 그래 놓고 할인율은 연 10%를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금액이 있을 때 할인율을 10%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110%된 금액이니까 1승으로 나누고 2승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생고생형 문제가 아니에요. 출제자가 뭘 줬냐면 이때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79079라고 줬어요. 그리고
5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20921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결국은 5년 연금의 현가계수와 5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럼 연금이 4년 연금이 아닌 5년 연금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연금이 130만 원, 130만 원. 4번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특징이에요, 지금. 근데 5년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려면 5년을 만들어내야 돼요. 5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5년 뒤에 1,43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뽑아내면 얘는 1,300만 원만 남죠. 분리를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32의 시험 문제에 똑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똑같은 형태로 나온 건 거의 10 몇 년 만에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계속 연습을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130만 원 연금 5년 연금인가요? 그럼 130만 원 5년 연금을 한꺼번에 합쳐서 현재 가치가 궁금해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놓고 일시불 1,300만 원은 5년 뒤 일시불이죠? 그럼 얘의 현재 가치가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130만 원에 130 곱하기 0.37079 곱해주시면 492.8027이 나와요. 그 다음 1,300만 원에 곱하기 0.62091 해주면 얘는 807.196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1299.99987이 나와요. 그럼 얘는 130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뒤부터 시작된 수입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고쳐놓은 거죠, 지금. 이게 수입의 현재 가치잖아요. 이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0년 현재 나간 1,000만 원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300만 원이 순 현재 가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몇 번만 연습해보면 얘가 딱 보여요. 그럼 바로바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아, 5년 연금이구나.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현재 가치 되겠네. 3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구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대요. 이제야 좀 제대로 붙고 있네요.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당연히 복리예요. 단리는 안 나와요.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얘도 간단한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에요. 3년 동안 연말에 3천만 원씩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3천, 3천, 3천을 그냥 적어요.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는 만 원을 생략하세요. 3천, 3천, 3천 이렇게 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미래 가치로 지금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기준이 되는 건 3년 말인 거죠. 3년 말 기준. 그럼 보세요. 1년 말에 3천만 원은 10% 이자가 두 번 붙었나요? 그럼 110% 두 번 된 금액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10% 1.1을 한 번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곱해주네요. 그러니까 3,630만 원이 나오죠. 그럼 2년 말에 3천만 원을 보시면 얘는 한 번인가요, 지금? 이렇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붙었죠? 110% 한 번. 그러니까 지금 110% 1승.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럼 3,300만 원. 그럼 지금 3천만 원인데 3년 말에 3천만 원이에요. 얘는 지금. 그럼 이자가 붙나요? 3년 말에 3천만 원을 붙고 3년 말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천만 원이겠죠. 3년 뒤에 시점에 보면. 그럼 얘들을 다 더한 게 이 적금의 3년 뒤 미래 가치의 합이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9,9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푸실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하면 돼요. 제가 분명히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푸시는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붙었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4번.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초에, 지금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죠. 연초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초, 2년 초, 3년 초, 3년 말이겠죠. 우리는 뭘 알고 싶어요? 3년 말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적어볼게요. 1년 초, 1년 초에 3천, 2년 초에 3천, 3년 초에 3천만 원을 부었죠. 이게 가장 간단히 푸는 거예요. 얘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오히려 더 헷갈려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방법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가능하신 분들만 따라오세요. 지금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쉬운 방법이에요, 실은. 그러면 지금 3년 말의 기준으로 보면 1년 초에 3천만 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붙은 게 보이시죠? 110% 세 번 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1에 3승을 곱해주겠죠. 그럼 얘도 1.1에 3승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3천 누르고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세요. 그럼 얘는 사실은 1.1에 3승은 1.331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걸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외우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럼 3,993만 원이에요. 그럼 2년 초 3천만 원은 110% 두 번 붙은 거죠. 3년 말까지. 그럼 110% 두 번이에요. 그럼 1.1의 제곱은 1.21이잖아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바로 곱하면 3,630만 원이네요. 그럼 3년 초에 3천만 원은 아까는 하나도 안 붙었었는데 지금 1.1에 한 번 1년 붙잖아요. 지금 연초에 붙었으니까 연말까지 110% 한 번 붙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연말에 부은 거와 연초에 부은 거의 차이인 거죠. 그럼 얘는 3,300만 원이에요. 그럼 둘을 더하면 셋을 다 더해버리면 얘는 1,923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한번 꼭 그려서 판단해 보세요. 지금은 어려워요. 처음은. 그렇지만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 이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저만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